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9월 13일 새벽 5시 5분입니다. 오늘은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15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발표 부분이 이제 그냥 시장 예상을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상태로 발표가 되면서, 나스닥 시장은 약간의 조정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이슈 간단하게 챙겨야 될 거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죠. 오늘 아침 오전부터 해가지고 한국 통화 공급 관련된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이슈, 미국의 물가지수, 네,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냐, 멈출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멈출 거라고 보는데 11월에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아주 조금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앞으로 동결할 거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예상은 조금 오를 거다. 네, 물가지수 조금 오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요 결과가 요보다 좀 많이 낮게 나오느냐, 높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좀 움직일 수 있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레이딩 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좀 빠졌어요. 재밌는 게 환율이 좀 빠졌는데도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다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은 환율이 빠지게 되면 미국 증시가 오르는 그런 현상이 많이 띄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적인 부분이나 문제에서 조금씩 미국의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상승에 대한 피로도를 좀 보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좀 빠지고, 그리고 이제 채권금리가 높을 때, 내일 30년 채권 발행하죠. 그런 부분 높을 때가 우리가 좀 매력적으로 채권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기니까 뭔가 좀 중간중간에 분할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환율은 이제는 크게 오르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동결에 대한 이슈 부분이 좀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오늘 이제 그 CPI죠. CPI가 좀 많이 높게 나와버린다, 예상보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한 번 더 열어둘 수 있겠지만 1360원까지 올리기는 이제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됐건 한동안 1300원대, 지금 2% 차이 나는데 13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한국의 경쟁력을 좀 잘 버텨주고 있다. 힘들지만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힘내시고요. 엔화를 좀 체크를 하고 올까요? 엔화를 또 잘 옮겨놔야 되겠다, 그죠? 어디 갔니? 못 찾겠네. JYP 여기 있죠? 네. 엔화 8.99 지금 크게 아직 힘은 못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8원대는 엔화는 계속 꾸준히 그냥 천천히 투자해 나가시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죠? 미국과 5.5% 차이 나고 한국과 3.5%가 차이 나는데도 엔화가 9원대가 유지가 된다. 괜찮죠, 그죠? 이거는 그냥 천천히 계속 여유 되시는 분들 천천히 모아가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엔화를 이제 이자라는 게 있으니까 엔화를 그렇게 보긴 좀 매력이 조금 떨어지긴 하네요, 그죠? 그래도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 자, 그리고 가스는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반등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우리가 주식 차트에 또 이럴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매수를 하는 거긴 한데, 일단 우리가 배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이렇게 횡보를 쳐버리면 녹아버립니다, 계좌가. 그래서 이런 것도 배수 있는 정보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가스는 그래도 이제 겨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추워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가스가 일단 사용량이 늘겠지. 그런 부분도 있고, 중국이 경기 침체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나아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딱 가스를 봤을 땐 지금 딱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가스가 2달러는 싼 가격대가 맞지만 지금 2.7, 약 3달러 가격은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싼 가격대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요 자리는 이게 지금 이 흐름을 보는 게 아니라 요 밀도를 보셔야 됩니다. 위치, 시간상으로 어디에 많이 있는지. 그러면 3달러대 밑에는 더 많은 시간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등이 나오더라도 3달러 위에서는 아마 다시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체크하세요. 네. 그 다음에 오일은 역시나 반등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가 부분은 이제 좀 오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과거에 여기서 이제 60달러대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상승 60 정도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요 정도는 좀 우리 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죠? 그런 부분 체크해 보셔라. 그리고 미국의 전략 비축유 부분을 이제 많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그걸 채워야 될 것이다. 그런 분도 말씀을 드렸었고, 요때 올라갈 때는 80 정도까지. 80, 여기서까지는 80이 꽤 많이 올랐죠? 84를 찍고, 조정을 살짝 받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100 정도까지는 상승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지금 사서 100을 노리는 건 이미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왜냐면 손절과 익절의 굳이 기준 관점에서 77, 8 여기서 80 정도에 잡자고. 예를 들어서 80 정도에서 100을 노리는 20포인트고 80에서 60을 주면 13포인트 정도 되잖아요. 그죠? 요런 데 자리가 이제 손익비가 맞는 자리지. 저기서는 100을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롱 포지션을 잡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아주 소비중, 작은 기준으로 그냥 요 정도 손절 잡고 들어가 보는 건 말리진 않겠다. 요거는 이제, 이런 상황은 갈 가능성이 아직도 꽤나 남아있지만, 우리가 추세 흐름이 바뀌었을 때, 어떠한 흐름으로 깨졌을 때는 꼭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빅스가 지금 또 바닥을 다지면서 좀 꿀렁꿀렁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이버스 살짝 걸렸습니다. 빅스가 다이버스 걸렸다는 건, 미국 증시에서, 이제 그거 S&P죠. S&P인데, 추세 넘어갔단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위로 한번 튈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튈 수 있다. 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는 맹목적인 안도감에 빠져있지 않고 미국 증시의 의심, 물음표 삥삥삥삥 띵띵띵. 혹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물음표 핑이 뿅뿅뿅뿅 찍히기 시작을 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S&P 체크할게요. S&P는 반등을 주고 20평에서 또 조정을 주고 꿀렁꿀렁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톡캐스틱을 보시면 여기서는 사는 자리는 아니구나라는 거 우리가 암실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추세 대략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요 추세가 하나 있거든요. 요 추세가 이렇게 밀리게 되면 좀 빠질 수 있습니다. 요거 좀 참고하셔야 되고, 그래서 한국 증시도 요거의 영향을 조금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니까 골랐던 종목들, 저희 공부방에서 골랐던 종목들을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도 나름 선방 다 했더라고요. 제가 한 종목이죠. 제가 진짜 가슴 업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그 종목이 20% 정도 빠졌어요. 제가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는 그런 단타든 뭐든 배팅을 하셔도 된다라는 그렇게 말씀드렸던 구간이긴 한데 풀배팅은 아니지만 변명을 하자면, 그래서 그거 하나 빼놓고는 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시장을 좀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회사는 괜찮으니까 전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 수급 상태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500. 자, 우리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겠죠. 항상 이 자리에서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고 추세가 지금 살짝 이탈됐습니다. 여기 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살짝 이탈됐어요. 두 개 다 똑같은 차트긴 하죠. 일단은 5위평에 대한 쌍봉을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CPI라는 부분이 또 존재를 하는 부분. 여기서 이렇게 깨버릴 것인가라는 질문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들어올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됐든. 어쨌든 저쨌든 이렇게 흘러가다가 9월 하순까지 가서 이 추세를 떨어뜨리게 되면 이때는 사답 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또 숏 포지션이 좀 많이 오신 분들은 요때는 한번 도전해보세요. 요때 깨질 때 도전하시는 거 항상. 요때는 도전하시면 그래도 좀 짭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저의 영향을 받아서 혹시라도 제가 여기 손절 시향을 냈던 구간입니다. 한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틀렸던 부분 틀렸다 인정을 하고 다시 시향을 고쳐 잡고, 그래야 여러분들 트레이딩 매매가 느는 거거든요. 투자적인 관점은 별개고, 요거에 손절 나가셨던 분들은 또 여기서 복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한번 생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거 떨어질 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아직까지 당장에서 방장 결정은 힘들겠지만 일단은 저는 9월 FOMC가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FOMC 이후에는 약간의 하방을 좀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은 6대4, 7대3 그 정도로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큰 그림에서는 지금 비싸다는 부분에서는 이견 없는 상태고요. 더 큰 그림에서는 나스닥은 지금 비싸다 끝. 조금 더 비싸질 수는 있어도 그래도 비싸다. 그죠?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흐름에서 11월에 빠질지 9월에 빠질지 그 부분에 있어서 9월에 좀 조정을 좀 주고 12월 때 반등을 살짝 주고 또 꿀렁꿀렁 하는 그림, 그 그림이 좀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최근에 좀 약간의 약한 조정세들 다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런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에요, 그죠? 요런 모습 좀 마음의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나올 것이다가 아니라 나올 가능성이 꽤나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때는 매수하는 그림은 아닙니다. 다이버스 터졌죠, 그죠? 여기서 이제 하고 꺾이기만 하면 콩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저점 살짝 이탈되는 요 정도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뭐 미국 증시를 한번 시조어 담기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니콜라 같은 경우 거래가 들어오면서 약간의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매수로 접근하기 힘듭니다. 물론 볼벤 하단이다 보니까 또 이것도 강심장인 분들 여기서 사셔도 돼요. 이건 이제 강심장의 놀이터가 되는 거지. 얘가 말씀드렸잖아. 이건 사라지거나 대박 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딱 그 각오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혹시 합니까? 100만원치 샀는데 나중에 또 10달러 30달러 갈지. 그럼 3천만원 아닙니까? 그럼 막 그때 1억 살걸 이러지 말고 1억 살면 수급이 뒤틀려서 안 올라갑니다. 물론 1억이 얼마 되진 않겠지만 전체 시총에 비해서 그냥 항상 마인드를 그렇게 할 거리 아니라 이거라도 해서 좋다, 이거라도 해서 다행이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나스닥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드려봤었고, 그 다음에 다우지수, 그래 쿠팡. 미국 주식 쪽에서 그나마 좋다고 보는 회사는 쿠팡입니다. 쿠팡은 지금 사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고, 역시나 바닥을 다지는 모습,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쉘틸. 자, 요건 아까 나스닥 미국 기술주들 얘기하면서 잠시 돌아가는데요. 미국 기술주들 의 모습이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죠. 에코프로의 흐름이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자, 90만원대 왔습니다. 그죠? 지금 미국 교실주들도 이런 모습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죽어도 하지 마라, 130만원 정도에서는 팔아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도 100만원 정도에서 단타 한번 쳐봐도 된다. 근데 제가 이 가능성, 여기 가서 이렇게 한 번 더 갈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나는 안 산다. 여러분들이 굳이 단타를 치고 싶다면 80만원 정도에서 번트성 단타를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겠는가 싶고, 가치 투자를 한다면 여기를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한샘마저로 가는 겁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2차전지랑 이런 배터리 산업이 안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업황은 좋고요. 우리가 과거 이제 2008년으로 2002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때 닷컴 회사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인터넷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인터넷이 나쁜 게 아니라 그런 많은 회사들이 너도 나도 인터넷을 하면서 옥석을 가리는 시장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경쟁이 과다해지면서 살아남는 회사들이 몇 개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슈가 터지고 나면 보통은 좀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금 다 거래도 안 들어오죠. 이게 전형적인 이제 하락에 대한 흐름이거든요. 침체 찍었고, 그리고 보시면 보조지표적인 여기 다락 다이버스 찍고, 저기 빵 나오죠. 빵. 제가 여기서 요때 잡아 50만 아래서 단타 쳐보세요. 왜냐면 추세가 발산된 거는 이런 데 사서 같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 떨어졌을 때 단타를 치는 거예요. 손절을 잡고. 이것도 여기 정도에서 단타를 한번 쳐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했다가 좀 반등해서 100만원대를 보고 다시 떨어지거나 뭐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되겠지, 막 이렇게 되거나. 근데 지금 한국 경제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되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이쪽으로 가기는 힘들어 보이고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오바고 지울게요. 네. 뭐 이 정도 반등을 줬다가 뭐 이런 식으로 먹지, 이렇게 가는 게 가장 건강한 조정이에요. 이게 나쁜 조정이 아니라. 에코프로는 아시겠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50만원 또 자리를 잡고 한번 또 그 다음에 또 100만원에서 90만원 사이 또 노려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변동성 나오는 회사는 좋은 거고. 어쨌든 요런 자리들을 보면 매도 타점이 되는 거거든요. 보시면 우리가 빨간색 보시면 이렇게 하락 다이버런스가 뿅뿅뿅 나오죠. 이거 어떻게 나올 걸 아느냐? 몰라요. 이거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런 상황에서 여기 음악이 딱 떨어질 때, 요때는 내가 추세가 깨지는 흐름이니까 팔아야겠구나라는 건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등이 좀 생겼다가 이렇게 반등이 좀 생겼다가 뭐 빠지든지 오르든지 할 텐데, 저는 한 80만원 정도에서는 그래도 반등성 기술 좀 있고 손절 좀 타이트하게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뭐
번트르죠. 그러니까 톡 먹고 도망가는 요런 단타는 한번 뭐 쳐보셔도 말리지는 않겠다. 미국의 기술주들이 있죠. 미국의 기술주들도 이런 모습, 비슷한 모습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높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 라고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 꺾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푹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자리를 잡고 이렇게 뭐 올라가든지 아니면 뭐 정말 이제 리세션으로 가버리든지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확률이 많이 낮아 보이고 왜냐면 미국 경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버티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뭐 중국의 경제를 흡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만하게 본 것 같아요. 혹시 저 때문에 좀 혹시라도 손해를 보셨다거나 피해를 보셨던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에 무게가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모든 시장을 볼 때는 뭐 간다, 살아 이런 거보다는 말의 무게를 느끼고 여러분들 공감하고 그러면서 또 최소한 열심히 성실히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로 간단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네. 지수를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그걸 좀 관여하셔서 우리가 매매하는데 도움 되시라고 하는 거고, 종목 같은 경우는요, 저희 이제 공방에 오시면 돼요. 첫 두 달은 지원금이 고정입니다만 그 뒤로는 약간의 사정에 따라서 조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고, 첫 두 달은 고정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공부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죠? 제가 이걸 올려놔야 되는데 있습니다. 1,900원짜리 유튜브 그거 해놓으면 가끔 가다가 이제 좀 중요한 영상들 종목들 매력적인 종목들을 가끔 가다가 올려드려요. 자주는 아니고 정말 자주 올린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정말 괜찮은 종목들 찾아서 이거는 공개적으로 다 말해도 되겠다 싶은 것도 있었었고 삼성 SDS 같은 그리고 아니 요거는 이제 공방으로 좀 리스크 있지만 네 피드백도 크고 우리가 공부해보고 막 열심히 트레이딩 해봐도 되겠다는 공방 종목으로 내고 그래서 그 중간쯤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거 괜찮은데 그래도 이런 것들은 챙겨드려야지. 그래도 이거는 뭐 대충 사셔도 어리신 분들 안 물리시겠구나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것도 올려드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플래티넘, 뭐 실버 다 뭐 고만고만한 그런 상태입니다. 코스피를 보다가 넘어갔네요. 자, 코스피입니다. 지수적인 측면이고요. 별 1480 정도에서 반등이 좀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상황에서는 애매해요. 애매하고 정말 뭐 방향성을 모를 거냐 떨어질 거냐라고 단정짓기가 정말 애매한 상황입니다. 많은 우리가 파도를 봤었을 때, 큰 흐름의 파도를 봤었을 때, 여기서 이렇게 파도가 출렁, 약하죠? 그러면, 출렁,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오른다고 했었을 때. 더 크게 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게 이 이동평균선을 파도처럼 생각해 보세요. 물결 출렁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그죠? 그 다음 이 파도를 만들어낼 때는 이게 뭔가 생겨야 되잖아요. 우리 다우 이론 강좌 올려드렸죠. 그래서 생겨야 되는데 글쎄 어떻게 될지는 뭐 좀 오묘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를 가지고 뭔가 하기에는 조금 오묘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요 코스피의 영향이 삼성전자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어요.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코스피를 다음 차게 주식을 좀 정말 강력하게 내가 이제 그냥 모아가겠다 사가겠다 싶으시면은 24,400 아래에서는 그냥 쫄지 말고 주워 담으십시오. 아시겠죠? 네. 지금도 나쁘지 않긴 합니다. 나쁘지 않지만 그 자리에는 쫄짝 남으셔도 된다. 그럼 단기적으로 빠진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모르겠다. 보조지표는 나 당장 크게 올라가진 않을 거야 정도는 눈에 보입니다. 지금 꼬여있죠. 어떤 건 지금 20, 12는 올라가고 16년 떨어지고 33 떨어지고 이렇게 배배배 꼬이는 그냥
잔잔바리 파동들. 그러니까 이 대파도 소파도 그런 거라는 거. 그럼 이제 방향성을 결정할 때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부동산 터지고 막 PF 터지고 이러면은 하방이 터질 것이고, 그저 갑자기 뭐 중국과의 그 무역 개선 그리고 그런 뭐 여러 가지 좋은 지표들이 등장하면서 풀리면 위로 갈 것이고, 뭐 그렇게 될 겁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는 요렇게 한 2480은 한번 리테스트 할 거라고 보고, 요 정도 요 자리는 한번 깨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높다. 요 정도는 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다. 오케이? 네. 자, 작은 흐름이었고요. 네. 삼성전자 체크하고 갑시다. 왜냐면 코스피를 봤기 때문에 삼성전자 잘 버티고 있단 말이야. 근데 뭐가 이렇게 빠진 거지? 그죠? 자, 여러분들의 공공연하게 추천드렸던 종목 삼성 SDS입니다. 그죠? 삼성 SDS 많이 올랐었어요. 저희가 여기서 추천을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15만 5천원까지 갔기 때문에 약 20% 상승을 하고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아니 빠지잖아. 그거 언제 팔라고 얘기해줘야지.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셔야 돼요. 왜냐면 모든 차트에는 영원한 저점과 영원한 고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성 SDS는요, 이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이렇게 오랫동안 다진 시간이고 나오게 되면 되게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몰라요. 아니면 몇 개월일 수도 있어요. 몰라요. 왜냐면 떨어질 때 거래가 안 터졌거든. 지금 미드 구성 하나 있긴 한데, 몇 깨질까 깨질까 좀 궁금하긴 한데, 저는 안 깨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발 1분만이라도 좀 파셔라. 여러분들이 그 맹목적인 투자, 그 몰빵, 존버, 좋은데요. 1분만 팔고 해라. 그 1분 판다는 게 여러분들 존버에 대한 그 여유를 주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삼성 SDS는 저는 이제는 보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20% 올랐던 종목에서 손해 나면 바보지. 그리고 저희의 종목이죠. 저희 이제 공방에서 대박난 종목입니다. 두산. 어마어마하죠. 야. 거의 더블에 가깝게 올랐는데요. 이것도 뭐 엄청 올랐다가 조정을 주고 있죠. 오늘 더 올랐네. 우후, 그죠? 두산도 뭐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이쯤에서 사셔야 돼요. 네, 이렇게 어제 터지는 정보도 이쯤에서 사는 게 맞는 부분이고, 여러분들 두산이라는 그룹은 조정이 주면 눌림목은 또 도전해 보셔도 되지 않겠는가. 달봉이 멋있죠. 그죠? 두산은 달봉이 멋있습니다. 그죠? 달봉. 이런 흐름이면 얘는 치고 다지면서 다시 가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 그러니까 맥시멈 해가지고 막 한 30만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건 되게 긴 차트죠. 뭐 24니, 25, 26, 27, 28이에요. 막 당장 막 그렇게 바라면 안 돼. 자, 그래서 큰 차트에 긍정적인 애들 단타 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은 물려도 커버가 많이 됩니다. 이 정도 말씀드려. 케이크가 빠져버렸네. 이거 어떡하냐? 케이크가 얘가 제가 요때 좋다 그랬는데 빠져버렸네. 아이고, 신자점 갱신하러 가겠네요. 그래서 저희 공방에 리시언님 조용하신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유, 속상하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코인 넘어가겠습니다. 코인 시장이 요즘 할 말이 많습니다. 24분이네요. 네, 25분부터 코인입니다. 비트코인 난리도 아닙니다. 그죠? 요즘 이런 변동성 보여주는 잘 없는데, 재밌습니다. 이제 코인이 좀 그렇게 좀 생겼어요. 자, 무조건 맞다 틀렸다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공식이죠. 떨어질 때 거래가 터지면 돌파할 때 거래가 터진다. 근데 요거보다 요게 좀 더 적게 터지는 게 좋다. 손절 받아먹고 올렸다는 얘기죠. 요게 단기입니다. 단기. 더 작은 흐름으로 볼까요? 5분봉. 5분봉에서 아주 예쁘게 등장한 역회된 숄더. 야, 신기하죠? 그죠? 거래 터지고 브레이크 잡고
거래 폭등하고 한 번 더 이탈됐는데 거래가 조금 줄었죠. 요게 엔딩 다이아고날에 대한 아주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여기도 이탈했지만 거래가 좀 줄었죠. 그러면 여기서 멈춰 브레이크 끼익 한 번 더 그 다음에 돌파할 때 거래가 터집니다. 하지만 여기보다는 적어요. 왜? 요 손절률 물량을 받아먹고 오일 때 힘을 덜 줘야 되거든. 요게 전형적인 역회된 숄더 흐름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제 그러니까 여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보통 여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요 보면 침체가 생기거든요. 그죠? 이 안에서도 거래가 적어진다라는 건 변화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라서 빵빵 하고 치고 올리는 거야. 공식이가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반등이 좀 나온 상태입니다. 환율이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한국 증시에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어쨌든 음봉을 되돌려 줬다라는 건 긍정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FTX라는 부분과 마운트곡스라는 부분이 이제 야정된 이슈, 그러니까 약간 단기적인 악재죠. 물량이 터져 나올 거니까 그 악재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서 소화시켜 주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쌤이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의 조정 비율을 24,000달러, 22,000달러, 20,000달러 정도를 우리 각오를 하고 있는데 19,000이죠. 좀 더 낮춰야 돼. 19,000 얼마를 정도를 각오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노멀하게는 22,000 정도까지 보고 있다. 이까지 노멀한 조정이다. 그래서 치고 타다가 다시 한번 치고 돌파한 이 그림을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노멀한 부분.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할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단추를 끼웠다고 했죠. 제가 최근에. 근데 이거는 각오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내가 날려먹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뷰를 좀 생각하고 계시면 되고, 이렇게 갈 거다라고 단정 짓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은 일단 10월을 넘어가자. 요 추세를 넘어갈 때까지 기다려보자. 버텨주면 여기서 뭐 상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저는 여기서 거래가 좀 덜으면서 수급 좀 잘 받아주고, 그러고 나서 슈팅이 나와서 내년에는 36,000달러까지, 많으면 40,000달러까지도 비트코인 반등을 했으면 좋겠고, 그럴 가능성을 제일 메인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5 정도로 볼게요. 5. 그냥 반등할 가능성 1. 그리고 이까지 빠질 가능성 3.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 줘서 갈 가능성 5. 여기서 그냥 갈 가능성 1. 그리고 밑으로 빠질 가능성 1. 이렇게 해서 확률이 제일 높은 시향이 이쪽에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시드 비중이 거기에 맞게끔 세팅이 돼야겠죠? 여러분들 바보 아니잖아요. 이렇게 갈 거예요. 하나만 딱 던져주면 그거만 받아먹는 바보 아니잖아요. 그죠? 챔피언치도 그렇게 안 해요. 항상 시장은 확률적으로 따져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이오스입니다. 이오스에 대한 이야기를, 왜냐면 이오스는 여러분들 저 때문에 물리신 분 좀 데려 계시거든. 한쌤이 이오스 샀다 그래서 같이 사신 분 좀 계신 것 같더라고. 제가 요 슈팅이 나오는 걸 보고 여기서 샀어요. 제가 심지어 시장에는 쫄지 마셔라, 안 쫄아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업비트입니다. 근데 뭐 여기 달러 같은 경우는 저점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 그리고 코인베이스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저점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하락에 대한 추세가 일단 약해져 가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동의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최근에 거래가 조금은 여기보다는 좀 붙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 거래가 좀 들어왔거든요. 그죠? 한 번 더 이탈되는 건 상관없다 그랬죠. 큰 흐름상. 그래서 큰 흐름상 뭔가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확신은 언제 하는 거라고요? 다지고 나서 올라갈 때 하는 거예요. 그 역시나 얘도 지금 지표가 다 10월, 11월 여기 지금 다 집중되어 있거든요. 네? 그죠? 그래서 요때 근데 이슈를 찾아보니까 마운트곡스 이슈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나고 나면 이 코인 시장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말씀드릴 거는 코인 시장은 허수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등하시겠다고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제가 원래 비트코인 유튜버였잖아요. 요즘 경제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허수는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기 절대로 허수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 지금 작가분들 뭐 ETF로 막 그 작품 만들고 그리고 하고 있어요. 활동도 하고 있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뭐 잘 되는 분들도 있고 안 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경제가 돌아가고 있어요. 메인넷들도 돌아가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안에서 그걸 이용한 악용한 이 워낙 차기치기 좋은 시스템이다 보니까 악용하는 인간들이 많다는 거지. 우리 닷컴 버블 때 똑같았었어요. 그죠? 우리 코인 버블, 닷컴 버블, 요번에 이제 배터리 버블, 그 다음에 AI 버블. AI 나쁜 거 아니라고요. 미래를 계속 선도할 사업일 거예요. 근데 우리 인터넷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구글, 아마존 몇 개 기업 빼놓고 다 사라졌잖아.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인은 지속적으로 옥석을 가리는 눈을 계속 가리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가 좋나요? 그런 부분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코인 전문 유튜버 찾아가십시오. 제가 선택한 건 이우스였습니다. 저 차트쟁이잖아요. 차트쟁이고 뭐 아주 그냥 개괄적인 정말 지식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우스도 쳐도 내 인생을 걸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제 인생을 변화시켜준 애들이 비트코인 아닙니까? 제가 이걸 하면서 유튜브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고 오늘도 한 분 상담을 했는데 정말 저희 쪽이랑 좀 관계없는 걸 개인적으로 되게 힘들어하는 뭔가 좀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저 때문인데도 막 제 걱정될까봐 일부러 막 아끼실 수도 있고 그런 분들과 또 인연이 닿고 상담 전화도 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게 이 비트코인이거든요. 리플이죠, 정확히. 그래서 이게 조금 샜는데 아무튼 그렇지만 제가 여기다 인생을 걸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 정이 남아있는 만큼 한번 투자를 해봤습니다. 이제 정말 2, 3년 보고 투자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인드에서 투자를 하시고 그것에 대한 실패를 겸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셔야 돼요. 투자라는 것은. 투자는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무조건 돈을 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내가 투자를 하면 실패할 수도 있어. 실패를 하면 내가 리스크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 여러분들 말해서 상가를 샀을 때 상가가 임대가 안 나갈 수도 있어. 그죠? 대출 내가 못 갚을 수도 있어. 은행에 저축할 때도 심지어 은행이 문을 닫을 수도 있어. 확률은 낮지만 대한민국이 터졌으면 대한민국이 전쟁에 나서 북한이랑 전쟁에 나서 안 좋아질 수도 있어. 그 가능성 매우 낮지만 그 가능성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해되셨죠? 무슨 재수없는 소리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한국 증시도 좀 코인 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비트코인 3,540만원 살짝 반등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리플도 지금 바닥에서 반등을 조금 주고 있긴 하지만 힘은 그렇게 많이 못 내고 있는 부분이고 하이파이 내가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한번 보셨나요? 하이파이 그죠? 추세도 강합니다. 그런데 이런 녀석을 보면 함부로 강하다고 좋다고 말 못하겠어요. 그죠? 맞죠? 이렇게 나갔다 하고 코인은 존버는 안 된다. 무조건 팔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네. 그로스톨 저희가 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실제로 슈팅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오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 이제는 뭐 전부 해봐셔도 되지 않겠는가. 왜냐면 관리가 끝났거든. 우리가 여기서 이때부터 계속 그로스톨이 괜찮아 보인다는 말씀 드렸었고 일단 바닥을 치고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눌림목 잡아가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눌려줬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계좌 관리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조정 줬다 다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런 변동성 속에서 많은 분들은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를 반복해요. 그렇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로스톨 이제는 이 고점 돌파해야 되고 해야 될 가능성도 제법 있고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조정 세력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메탈 역시나 메탈도 긍정적인 모습이었죠. 그죠? 잘 큰 타격 없이 잘 바탕 두고 있는 부분이고 트론 비체인 이건 반등 중이네요. 네. 그리고 이웃은 역시나 좀 약세입니다. 약세인 상태. 지금 수급이 그냥 강력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 그죠? 물량이 지금 많이 안 털렸나봐요. 하지만
얘를 믿으셔야 돼요. 이오스는 여기 이 녀석을 보고 나중에 달러상이니까 조금 요거보다 달러상은 요거 저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기가 저점이 아니거든. 그래서 달러상으로 요 800을 나중에 넘어서면 850을 넘어서게 되면 이오스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 지금은 정이 남으신 분들 첫발 정도 넣는 거 괜찮다. 10일까지 열어두겠다고 했고 10일 거의 다 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코인 시장 자체가 이제 파도가 치고 있다. 제가 그 부분을 가장 중요시 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코인 시장은요 계속 나스닥 끌려다녔습니다. 나스닥 미국 증시 계속 끌려다녔다. 그냥 금융 전체. 근데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미국 증시와 다소 다르게 흘러가는 게 보입니다. 네. 최근의 미국 증시의 모습이요. 날봉. 그리고 코인의 모습입니다. 그죠? 좀 다르죠? 모습이. 그죠? 이게 지금 음봉 떨어지고 있는 부분. 이거 얼마나 떨어질까요? 세상에. 크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네. 그죠? 자, 그래서, 뭐, 악재든 호재든 간에 뭐가 소식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 흔들리고 있다라는 건, 또 한 번 말씀드리면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말과도 같은 얘기거든요. 물론 그 기회는 또 리스크를 또 담보를 합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코인 시장에서 큰 돈을 벌고 싶다. 뭐 무조건 좋다. 뭐 이렇게 주장해도 돼요. 지금은 사실 뭐 그렇게 주장해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4년, 내년은 올해보다는 좀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전 25년부터는 코인 시장에 또 새로운 물기를 치지 않을까. 24년 말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23년 이때가 제일 저점일 거라고 제가 오래전부터, 2년 전부터 말씀드렸죠.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혹시나 또 하나만 하는 게 있을까봐. 상피되는 게 뛰는 게 이런 게 있을까봐. 조심스럽다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 감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뭐 이거 사셨던 분들, 물리셨던 분들, 그리고 또 손실 중이신 분들 괜찮습니다. 버티십시오. 지금은 버텨야 될 시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딱 2년 저랑 함께 25년까지 딱 버텨보시고 그때 결과가 안 나오면 뭐 스디슨 욕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